잔금매제 시간입니다. 금요일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다행히 개장 이후 지금까지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굉장히 반가운 수급 흐름인데 이것이 연속을 띨지가 중요하겠죠.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다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일단 인텔의 시간외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반도체 쪽이 맡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뚜렷한 시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테슬라가 밤 사이에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나왔던 실적 그것이 어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일까요? 낙폭 과대 쪽에서 오늘은 2차 전지 쪽 힘을 내고 있습니다. LG 엔솔 오늘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내용이 나왔죠. 4%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나 방산 쪽으로 꽤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KB금융 등 이 시중은행 필두로 해서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네요. 어제 나름 지수 든든하게 지켜줬던 현대차, 기아 오늘은 상승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기아는 그래도 강보합권 뛰고 있으나 현대차, 기아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의 매도 나오면서 오늘장엔 시장 대비 약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방향을 잡고 종목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월 벌써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1월 딱 떠올려 보면 미국 대비 우리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쪽이 괜찮았다가 이제 찰실현 욕구들이 좀 슬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대안이 돼줄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에 S&P 500이 19% 상승을 했는데 AI 관련된 종목을 인덱스로 만들어 내온 지수를 보면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그 약간 양극단의 어떤 섹터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투자가 어디에서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느냐, 어디에서 돈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좋아요 이거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돈 쌓아놓고 돈 투자하는 기업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가 굉장히 그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거 많이 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 쪽에서 굉장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그 유동성을 막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단에서의 어떤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력기기 회사들 미국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보다는 섹터, 지금 되는 섹터에 집중하시고 그 되는 섹터 중에서도 그 주도주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군이고 어떤 주도주군인지 이제 저희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 할게요.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11월부터 흐름이 참 좋았던 종목이고 말씀 주시고 좋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오늘장 이제 1.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전반이 조금 밀리는 분위기예요. 오늘 시가기준 수익률 3% 정도인데요. 자화전자 보유자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올해 실적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마 4분기에 잘 나오면 레벨업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의 주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일단 보시고 올해 실적 계단식 상승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또 하나가 토니몰입니다.
토니모리는 올해 들어서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 등을 중심으로 지분을 쫙 늘려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토니모리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홀딩입니다. 홀딩. 네. 저는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세론이 안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를 중소형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인디 브랜드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ODM 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지금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놓지 말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4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모리 홀딩 의견 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좋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과장님의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수급 동향 파악을 해봐야겠죠. 네. 자, 사모펀드 연기금은 어느 쪽에 집중을 했는가 들여다보면 오늘은 알록달록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보이고 반도체 단연 들어가 있고요. AI 종목들 민트색으로 좀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아 보입니다. 어떤 쪽에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좀 급락을 보였던 네. 장세고 이번 주는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섹터로는 상당히 재밌었고 AI 반도체 이런 쪽, 네. 그리고 종목으로도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뚜렷하게 아마 좀 보이실 건데 역시나 지금 시장의 대장은 그냥 AI입니다. AI와 반도체를 나눠 놓긴 했지만 결국에 이건 좀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AI는 생성형 AI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도 상당히 높지만 최근에 챗 GPT 스토어라는 것이 네. 출시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애플 스토어처럼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관련 뉴스가 지금 보시면 이게 국내가 아니고요. 글로벌 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의 회자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섹터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 달을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뭐 조금의 등락은 있지만 꾸준하게 1년 동안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쪽이 AI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AI 테마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들도 이러한 모멘텀을 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기관들이 끌고 가는 종목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그나마 좀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좀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테마주도 기관의 수급을 좀 보고 먼저 접근을 하시면 조금 수익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아까 제가 리스트 보여드렸지만 관련주에 대한 어떤 우선 관심은 지금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AI 쪽, 지금이 또 AI 산업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워낙 압도적입니다. 어느 쪽으로 종목 전략을 펼칠진 모르겠으나 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가야겠죠. 수급적으로도 그게 티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시장에서 온센서 AI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HBM, GPU, CXL, 온디바이스 AI, 이번에 온센서 AI 이렇게 시장에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온센서 AI 어떻게 보세요? 온센서 AI도 사실은 이제 그냥 뭐 테마다 이거보다는 실질 기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서 조금 파생된 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이을 다음 타자로 지목을 한 게 이제 온센서 AI라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온센서 AI는 이미지 센서에 AI 칩을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는 좀 NPU, GPU 이쪽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온센서 AI는 MCU. 그래서 지금 MCU를 관련해서 뭐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요 해당 관련주로 이제 들썩였는데요.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마찬가지로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 디바이스 엣지단에서 컴퓨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다만 온디바이스 AI가 AP를 채택을 한다면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MCU를 통해서
예, 구동을 하고 있고요. 이 MCU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전제품에 단순하게 조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낮은 반도체로 좀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MCU는 AP에 비해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특정한 AI에 대한 어떤 그 기능을 설정을 하고 수행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삼성으로부터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보시면 HBM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중식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AI 안에서 돌죠. 계속 그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관심은 좀 기적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 내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수급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도 반도체 전반이 조금 약한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켜내고 있는 한미 반도체 등도 눈에 띄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탈하지 않으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종목은 앞서 다뤄본 종목들과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하나투어 수요가 좋다.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요. 노랑풍선에서 이제 설 패키지 여행 YY 기준 50% 예약이 급증했다 이러면서 여행 수요에 대한 이슈로 여행주가 올랐었어요. 그때 하나투어도 올랐던 걸 기억하는데 여행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수요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다들 AI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바닥에서부터 많이 상승한 쪽이 바로 여행주인데요. 특히나 이제 하나투어 대장주잖아요. 지금 4분기에 여행주 전체가 큰 폭의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투어 4분기 매출액 124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억 원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뭐 3분기 대비해서 일회성 비용이 뭐 특출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의 성과급 반영한다면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가장 큰 이 동사의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인건비인데요. 올해 2,50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미 구조조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이게 비용이 나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지금 연결 쪽에서 이익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일본 자회사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향 패키지 수요가 지금 3Q에 9만 명 정도, 그다음에 4Q에 한 12만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QOQ로 30%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생활 속 주식을 찾아본다면 여행 그리고 일본 여행 그랬을 때 하나투어 주가가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시고 차트 열어보니 정말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 측면 그리고 또 다른 매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세 가지 매력. 1번은 좀 전에 수요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수요인데 수요 중에서도 패키지 여행 수요가 굉장히 그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가 돈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패키지가 돈이 되는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그 패키지 여행들 많이 다니세요. 네, 요즘 또 약간 짜는 거 귀찮아서 일부러 패키지 다니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 직후에는 시장 성장을 패키지가 분명히 하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냥 자유여행? 뭔가 좀 억압돼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패키지 여행이 상승 속도가 높고요. 일단은 그 달러원 환율이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해서 전반적인 수요를 좀 촉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패키지 쪽에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시니어 인구들이 패키지를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니어들은 다시 해외 패키지를 가고 있고 여기에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SP가 높아졌습니다. 프리미엄 상품 비중이 상승을 했어요. 뭔가 지금 좀 소비에도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프리미엄 상품 쪽에서 ASP가 평균 2019년 대비해서 한 30% 플러스인데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구조 조정을 굉장히 크게 단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못 벌고 적자가 계속되니까 임직원 수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는 돈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는데 비용은 덜 나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수요 회복, 두 번째는 가격 상승, 그다음에 비용 감소 너무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제 실적 상향이 되니까 2월 초에 특별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회계 기준까지 막 전환을 해가면서 1,400억 정도 재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25년 연결 순이익의 30에서 40%까지 배당한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사실 리레이팅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막 팬데믹 초창기에 지금 이렇게 참게 되는 여행 수요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확연히 최근 들어서 여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도 또 데이터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투어 ASP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젊은 층의 패키지 여행 유입도 긍정적이다 판단을 주셨어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사실 11월부터 상승률 보면 정말 AI 종목 부럽지 않을 만큼 괜찮았거든요.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이 돈을 못 벌던 회사이기 때문에 PER로 보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PBR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BR이 상단이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 못 벌던 시기에 12배까지 올랐었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PBR로 봤을 때는 뭐 북밸류 본다면 여전히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정도로? 네. 목표가는 1차는 7만 원. 7만 원. 예,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원? 5만 원. 언제나 가격 전략을 굉장히 기억하기 쉽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6만 원권에 있는데요. 5만 원의 손절 라인, 7만 원의 목표 라인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오늘은 하나에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진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일단 후공정, 전공정 장비단에 대한 관심을 갖져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 마이크론인지 살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에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컨콜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제 SK 하이닉스의 컨콜에서 오사트 쪽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어제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올해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는 업계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감산 규모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지금 감산하는 거 조금씩 줄여가서 가동률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디램이나 낸드 업계 가동률 추이와 전망을 보면 내년 1구 기점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올해 1Q. 네. 올해 1Q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추세인 거죠. 원 상태로 복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장비주는 캐펙스 투자 계획을 봐야 되지만 소재나 오사트단은 가동률이 실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SK 하이닉스의 발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어제 소재주랑 오사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컨센 하회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일단 그 베트남 쪽에서의 램프업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 이제 소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 그 재고 조정 따라서 아직 감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마진은 좀 부족하지만 4분기 최대 매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700억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젠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메모리 쪽의 반등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의 컨콜에서 힌트를 놓고 봤을 때 기대해볼 만하다. 하나 마이크론 살펴주신 거고요.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혁명 시작. 요즘에 혁명하면 AI 키워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고 영어 대사. 네, 네. 리포트가 그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AI 반도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거시 했던 거 그걸 완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레거시의 물량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사는 오롯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나마이크론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올해가 아니죠. 지난해 좋았거든요, 흐름이. 네, 좋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올해 매출은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가시면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25,000원 가격 라인 사이에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35,000원까지 또 달려주길 바라보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한 번 더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영아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